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앉으세요. 학교에 오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네, 거리가 좀 있어서 힘들었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학교 보니까 어때요, 소감이? 미래 제가 갈 대학교라고 하면 참 감격스럽고 그런 기분이 상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몇 가지 질문들을 할 테니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를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이란 꿈을 펼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유시 체육 시간을 진행하며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농구 자유투 득점에 만족하는 친구, 스포츠 활동을 통해 화해하는 선후배 관계를 보며 행복한 삶을 완성하는 체육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스포츠 리터러시라는 책을 읽고 운동 향유를 돕는 체육교육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운동 기능, 지식, 태도를 모두 포함한 운동 소양을 발휘하여 학생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체육교육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국내 유일 대학 중점 학교체육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중앙대학교에서 다양한 연구를 접하고 학교 현장 대입 사례를 접하며 꿈을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체육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저는 스포츠 문화를 향유하는 학생을 한 명 한 명 밀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 싶습니다. 스포츠를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평생의 스포츠와 거리감을 둔 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학생에게 스포츠 서적 읽기, 친구들의 경기 준비하기, 체육활동 수필쓰기와 같은 다각적인 스포츠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어 이러한 경험 속에서 학생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포츠를 향유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스포츠 문화 자체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려 이후의 삶에서도 자발적으로 스포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한 번씩 말해볼까요? 제 장점은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혼자 공부하기보단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협력 학습의 효과를 누리고자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운동과 뇌 과학의 상관관계라는 보고서에서 탐구한 운동의 다양한 이점들을 친구들과 경험하기 위하여 영유시 체육 시간을 계획하였고, 친구들과 함께 하였기에 체육의 사회적 공동체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점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로써 실패를 경험하면 크게 낙담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성을 하되 낙담은 하지 말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족함을 원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반성하되 낙담하지 말자라고 깨닫게 된 계기가 뭐죠? 제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계기는 고교활동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 마주하였던 중간고사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독서실 운영 중단, 온라인 클래스 등의 이유로 생활습관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침 러닝으로 1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시험 기간 2주 전에는 가용 시간을 늘리고자 영어 본문 음성 파일 듣기를 하며 러닝을 뛰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어 성적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극복해 나가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할지 계획을 잠깐 말해볼까요? 저희 학업 계획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로 수업 연구입니다. 하나로 수업은
하기, 읽기, 듣기, 보기, 쓰기를 하나로라는 뜻의 다각적인 스포츠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육 수업입니다. 하나로 수업은 제가 목표하는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체육 수업에 실제적으로 구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로 수업 관련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한 흐름 파악, 현장 교사들의 서적을 통한 지식 습득 등을 통해 미래 체육 교사로서 실제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 리터러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이 스포츠 문화를 향유하는 경험을 성인기까지 확장하여 스포츠를 통해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평생 생활체육인 양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생 생활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생활체육 인프라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스포츠 지도법, 스포츠 사회, 체육 행정, 건강 교육과 같은 학문들을 배워나가며 학문적 탐구를 하고 학교체육연구소에서 다양한 실사례들을 경험하며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꼭 듣고 싶은 수업은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사회와 건강 교육, 체육 행정과 같은 과목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가 체육 교사이기에 교육론에 관한 과목들, 그리고 전공 관련 체육 과목들, 그리고 실기 능력을 위한 다양한 체육 활동들을 이어나가기 위해 운동 능력을 기르는 과목들을 종합적으로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입학 후에 학업적인 것 말고 혹시 하고 싶은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중앙대학교 청년농구부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농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농구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스팀볼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과 팀을 하게 되고 마음이 맞으면 다음을 기약하곤 하며 연락처를 공유합니다. 저는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대인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이 이성적이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중앙대학교 청년농구부에 가입하여 학우들과 함께 실내 코트뿐 아니라 야외 코트에서 스포츠 활동 및 대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노력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명교시 체육 시간을 꼽고 싶습니다. 명교시 체육 시간은 운동과 내 과학의 상관관계 보고서에서 도출한 운동의 이점들을 친구들과 경험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프로그램으로 약 3주간 뉴스포츠, 체력 증진 활동, 구기 종목을 테마로 아침 40분 동안 활동하였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력 증진이라는 체육의 가장 중추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 즐거움, 도전 정신과 같은 체육의 교육적 의의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저는 학생이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 체험이 자기 성장이 되도록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체육 수업을 하자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한 번 했던 거죠? 계속 3년 동안 한 건 아니죠? 네, 2학년 2학기 약 3주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꾸준하게 일관되게 했던 노력은 없을까요? 학습 멘토링을 꼽고 싶습니다. 학습 멘토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과의 협력 학습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활동입니다. 저는 이 활동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면서 배우기의 효과를 멘토뿐만 아니라 멘티도 느끼게 해주게 하자는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멘티가 복습한 내용을 제게 다시 설명하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고 멘토와 멘티 모두 유기적인 이해를 하기 위하여 정치학업 개념에 맞는 실제 법적 사례를 선정해와서 서로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멘티가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학습습관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멘티가 멘토링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발휘하여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노력한 방안은 멘토와 멘티가 함께 쓰는 플래너였습니다. 이 플래너는 구글 공유 문서를 활용한 플래너로 멘토링 계획표를 작성하고 서로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자신의 진도를 공유하며
학습 습관을 함께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통해 저는 전치학업 1등급, 멘티 학생의 3등급으로 획득한 성적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무엇이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니 극복 못했는지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영어 과목을 뽑고 싶습니다. 제게 중학교 때에 비해 고등학교의 영어는 암기할 양과 공부해야 할 양이 양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부담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려야 했지만 다른 과목과의 병행을 해야 했기에 어떻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닝을 하며 영어 본문 음성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음성 파일을 들으며 글의 순서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주제를 머릿속으로 다시 상기함으로써 영어 복습 시간을 운동과 함께 병행하여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학년 중국어 과목이 제일 등급이 낮네요. 4등급, 3등급. 이 과목만 유독 성적이 낮은 이유가 뭐죠? 저는 제가 중국어를 선택했던 이유는 중학교 때 배워보지 않은 과목이었기에 새롭게 도전해보고자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목에 비해 큰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하였던 점이 아쉬웠고 특히 시험을 칠 때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아쉽게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시험 볼 때마다 컨디션이 안 좋았나요? 네. 1학기 기말고사 때 한 번 안 좋았고 그 이후로는 평탄하였습니다. 새롭게 도전했지만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제2 외국어에 대해 다른 과목보다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국어 시간에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라는 책을 읽었던데 무슨 내용이죠?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는 현재 학교 교육에 대한 상처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학교 교육이 단순히 국가 성장을 위해서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읽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고 대학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이러한 단순 성장이 정말 교육계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성장이 아닌 학생 자체의 인격적 성장을 위하여 인문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이러한 인문적 교육을 체육에 대입한 인문적 체육교육, 즉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학년) 국어 시간에 고려 가요를 읽고 자신만의 이상향을 환경권과 안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면서 코로나와도 연결지어서 말했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해볼까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가장 그립고 소중하였던 것이 저희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일상이 환경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2학년) 수학 때 스포츠 속 수학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걸 한번 소개해 봐 줄래요? 저는 스포츠 활동을 하며 지도자분들께서 해주시는 조언들에 대한 수과학적 근거를 알아보고자 탐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탐구 내용 중 배드민턴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을 칠 때 이 셔틀콕에 날아가는 거리는 라켓을 휘두를 때 발생하는 원운동에서의 구식력과 비례하여 거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 거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이 구식력이 반지름 분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무거운 채를 휘둘러 질량을 높이는 것보다는 가벼운 채를 사용하여 휘두르는 속도를 늘림으로써 구식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셔틀콕의 거리를 더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탐구 발표를 진행하며 스포츠 속에 들어가는 수학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가졌고
이후 미래 체육 교사가 돼서 신체 활동을 직접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이러한 스포츠 속에 들어가는 수학적 내용을 담은 책을 소개해주거나 혹은 이러한 과제를 제공해 줌으로써 스포츠 문화를 다른 시작점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체육 수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학생들한테 배드민턴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어떻게 가르치고 싶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배드민턴 지도법과 같은 일반적인 교육 방식으로 신체 활동을 직접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분명 배드민턴을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학생에게 배드민턴과 관련된 서적 혹은 배드민턴과 관련된 만화나 경기 영상을 시청하게 해줌으로써 배드민턴 문화 자체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이러한 흥미를 가지고 난 후에 신체 활동을 직접 하는 형태로까지 시키는 방식으로 배드민턴 교육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수업 중에 개별 지도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개별 지도가 아닌 그러한 해당 수업 때 다루는 내용을 수업 시기마다 변화를 주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하나로 수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로 수업은 어떤 날에는 스포츠 서적을 읽는 날이 있고 어떤 날에는 스포츠를 직접 하는 날, 또 어떤 날에는 몇몇 친구는 직접 하고 몇몇 친구는 그 경기에 대한 중계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스포츠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체육 수업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2학년 지구과학 시간에는 생활 속 환경 호르몬의 위험을 알리는 UCC를 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환경 호르몬 문제는 세계 3대 환경 문제로 선정될 만큼 큰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호르몬은 생활 속에서 충분히 노출될 수 있기에 친구들에게 이러한 환경 호르몬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자 진행하였던 UCC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UCC 내용에서 생활 속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영수증 버리기, 또 컵라면 전용 용기 사용하기, 모기약 사용 후 환기하기 등의 내용을 담아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원들과의 협동심이 돋보인다라고 써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동 활동을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전달력을 높일지 협의하였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이 굉장히 원활히 이루어졌고 그 결과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의 컨셉으로 진행하여 그 이후 좋은 결과까지 얻었기에 선생님께서 협동심이 있다고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3학년 독서 시간에 마이클 샌델의 능력주의 관점에 반론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반론을 제기하셨어요? 먼저 저는 마이클 샌델의 모든 능력이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운이 작용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의구심이 들었던 점은 그렇다면 과연 개인의 노력 혹은 결과의 과정이 모두 운으로만 치부된다면 과연 그러한 사회는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든 결과가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 문명론적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며 단순히 수동적으로 살게 되어 화약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교육에서는 능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교육에서는 능력주의가 어느 정도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능력주의가 이루어질 때 학생들 간의 협의와 그리고 경쟁,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효율성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런 능력주의가 스포츠에 적용된다면 스포츠는 대부분 해당 종목에 대한 실력만이 능력으로 작용하기에 굉장히 획일화된 교육 환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꼭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재능이 발휘됨으로써 이러한 능력이 새로운 기준, 다양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학교 교육에는 충분히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프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미디어 프로 프로젝트는 제가 친구들을 관찰하였을 때 뉴미디어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뉴미디어 시장은 굉장히 넓어지고 활용성이 높아졌지만
한국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공부의 최대의 적으로 인식되는 스마트폰과 뉴미디어 매체가 이러한 인식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탐구하였습니다. 미디어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로 이 조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뉴미디어를 사용하는 공간이 학교가 아닌 가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미디어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교육자가 부모님이 되어야 하지만 부모님은 기성세대이므로 이러한 뉴미디어 기기에 익숙치 않아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가정, 학교, 이 교육의 3주체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정부는 가정과 학교가 제대로 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연 및 강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과학 UCC 대회에 상 받은 걸 내셨죠? 네. 네네. 이 과학 UCC 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금상을 탔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시 저희 학교 과학 수업 중 실험실에서 한번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실험실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담은 UCC를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UCC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확실한 컨셉과 이에 따른 연기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환경 호르몬 UCC와 같이 친구들의 관심과 이로써 전달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기 탈출 넘버원 컨셉의 UCC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4명의 구성원이 서로 위기 탈출 넘버원에 맞는 MC들의 역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기함으로써 좋은 퀄리티의 UCC를 완성할 수 있어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역할은 뭐였어요? 저는 그 UCC에서 대본 작성을 하였고 또한 MC 중에서는 김종국의 역할을 맡아 전체적인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실험실의 안전사고에서 피해를 당하는 학생의 역할을 연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에서 지원자를 꼭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중앙대학교의 인재상과 제가 목표하는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동 소양을 제공하는 체육 수업을 목표하고 있고 따라서 운동 소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체육 교사로서 제가 먼저 풍부한 운동 소양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동 기능을 갖춘 박식한 스포츠 실천인, 운동 지식을 갖춘 유능한 스포츠 창조인, 운동 태도를 갖춘 열정적인 스포츠 문화인이 되는 궁극적으로 운동 소양인이 되는 꿈을 중앙대학교에서 함께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언제 감사합니다면요? 여기서 일어나. 수고하신다면 네. 그런데 일어나는데 네. 감사합니다. 면접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고 면접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하고 이제 돌아오면 돼요. 자, 그럼 피드백을 줄게. 일단 문선아, 너는 면접에 영상을 하는 후배들을 위해 남겼으면 좋겠어. 되게 답들이 너무 좋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가 되게 모든 대답에 있어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거든? 오늘은 약간 세특에서 체육이랑 관련성이 좀 먼 것 같은 것들도 좀 물어봤는데 막힘없이 대답하고 그 대답의 구성이나 그 사용한 어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준의 것들이라서 많이 준비가 됐다라는 총평을 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두괄식도 되게 잘 하더라고 이번에. 그런가요? 지원한 동기를 물어봤을 때도 내가 뭔가 두괄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서
뭐라고 했더라? 내가 이거 쓰질 않았지만 네. 지원 동기 얘기 때 왜 그치, 우리 학교에 뭐, 왔을 때 네. 하여튼 그 두 가지 되게 먼저 딱 꽂혀서 너무 좋았고 네. 체육과를 희망하는 그러니까 체육 교사가 왜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도 아, 네. 먼저 두 가지로 대답하니까 훨씬 눈에 귀에 잘 들어왔어. 네.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아요.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리고 다른 질문들에 있어서도 내가 크게 저게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라고 답을 찾으려고 막 애써서 듣는 게 별로 없었거든. 그 얘기는 네가 그만큼 두 가지식을 잘 말했다는 거라서 잘했어. 결론은 잘했다는 거고. 그리고 근데 입학 후의 계획, 자신의 장점과 단점 다 좋아. 자신의 장점 굉장히 함께할 때 빛난다. 좋은 것 같고 단점은 집착.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집착한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한 계기가 어려움을 실제로 극복했던 경험이다라고 하는데 요게 조금 그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게 너한테 그렇게 확 오진 않았었니?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낙담하지 말고 반성을 하되 낙담하지 말자라는 그 깨달음이 네 마음에 팍 왔었던 그런 순간은 없어? 다른 사례 아니면 그 러닝을 하면서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네. 너한테 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제가 그 단점이라는 게 되게 잘 못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집착하는 거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가 이제 낙담은 하지 말고 반성은 하되 낙담하지 말자라고 좀 극복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냐? 라고 했을 때 네가 2학년 코로나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좀 잘 맞지 않아서 공부하기가 어려웠는데 네가 뭐 러닝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좀 오히려 공부를 좀 다시 잘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확 연결되지가 않았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게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야? 이랬는데 좀 그 사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혹시라도 그런 게 있을 때는 조금 더 진짜 하나하나의 대답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너가 대답을 뭐 많이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대답 하나하나를 되게 임팩트 있는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너가 지금까지 대답했던 것들이 많이 우수했기 때문에 이게 부차적인 부분이지만 여기도 한번 건드려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리고 학업 계획 되게 괜찮았어. 학업 계획 괜찮았는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거는 말이 길어지면 끊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학업 계획에서 그 하나로 수업 연구와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끊어버리면 또 그런 사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하나로 수업 연구와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로 수업 연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하고 해서 내가 하려는 말은 두 가지식으로 얘기할 때 그 두 가지를 같이 그냥 얘기해 버리라는 거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만 얘기했는데 두 번째에서 끊어버리면 두 번째가 뭔지 얘기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첫 번째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예 두 가지식으로 이것도 해버리라는 거지. 그리고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노력한 것은 이러는데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여기서 네가 학습 멘토링이 되게 꾸준하게 연결해서 했던 활동이라서 얘기한 건 되게 좋은데 질문이 뭐였냐면 체육 교사 그렇다면은 네가 이 학습 멘토링에서 어떤 부분이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였는지를 얘기를 해줬으면은 아주 완벽한 대답이었을 거야. 그런데 약간은 그 3년 동안 했던 활동이 뭐니? 이에 대한 그거에 들려가지고 그치. 근데 사실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네가 대답에서 그런 부분을 짚어낼 수만 있었으면은 되게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원론적인 그 원리는 뭐냐면 대답할 때는 질문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해줘야 하는 거야. 아무리 다른 내용이 좋더라도 동문서답하면 전혀 쓸데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과목 진짜 영어야? 아니 예전에 성균관대 때 똑같이 그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어. 그때 영어라고 대답했거든요. 음, 근데 사실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영어입니다. 사실 영어의 성적은 계속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 이하 동결이었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적은 계속 좋았다라고 대답하면 안 될까요? 영어가 근데 그때 그럼 영어라고 했던 이유는 뭐야? 아 그때 제가 그 전 대답이 딱 그 운동과 대과학 상황들을 통한 러닝 그 얘기여서 그래서 준비한 답변이 아니어서 그냥 영어가 딱 떠오르길래 그냥 대답해버렸어요. 슬프다. 영어가 제일 어려웠니? 사실 근데 제 모든 성적에서 영어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음. 근데 나는 보면서 이런 그 성적에서 뭔가 돌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이 어려웠던 거 한번 물어볼까 했던 건데, 등급에서는 참 그 영어보다 안 좋은 과목들이 꽤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은 쉬웠는데 성적은 그랬어. 그러니까요. 약간 내가 그렇게 하면 들어보니까 그 얘가 그러면 이거는 편향적으로 공부했다는 뜻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별로 공부하는데 가장 어렵지도 않았던 과목들이 성적은 왜 이렇게 나빠?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만약에 대답을 한다라고 하면은 체감상 아니면 너의 적성상 네. 공부의 그 적성이 맞고 안 맞고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어떤 스타일의 학습자여서 영어가 그냥 성적은 좋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가장 부담이었다, 가장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약간 나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 어렵지도 않은 과목들 성적은 되게 낮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네가 한번 대답을 좀 잘 구성하면 돼. 사실 개인적으로 영어가 성적은 좋았을 때 다양한 면에서 나의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뭐 선생님들이 안 맞았다든지 뭐 다양한 이유로 더 힘들었을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어는 계속 4등급, 3등급인데 진짜 2학년 성적을 보니까 중학교를 자꾸 중국어만 4등급, 3등급 이래. 그래서 맞아요. 눈에 좀 띄어. 네. 그 왜 이렇게 성적이 얘만 낮아? 그냥 중국어를 열심히 안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왜 열심히 안 한 거야? 아니, 그냥 나름대로 하겠다 했는데 미루다 보니까 마지막 날이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정말 못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런 질문은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할 수 있거든? 네. 왜 이 과목만 성적이 낮아요? 2학년에서? 특히나 지금 2학년 보면은 다 1등급과 2등급이야. 그런데 중국어만 3등급이랑 4등급이야. 이렇게 혼자 손들고 있는 과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네가 약간 답변을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1학년 때는 성적들이 그래도